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치계의 고수, 정치계의 원로 이정현 전 대표 모셨습니다. 원로 아닙니다. 아니, 고수가 안 보여가지고. 아닙니다. 고수가 안 보여가지고 요즘에 저 김건희 그 여사에 대해서 저쪽 여당 쪽에서 공격이 많아요. 왜 안 나오냐. 그다음에 무슨 생긴 거 얼굴 가지고 추미애도 막 공격하고 그러는데 그거 어떻게 보십니까? 그건 민주당의 언어가 아닙니다. 윤석열 후보 측이나 후보 입장에서 할 얘기가 있죠. 윤석열 자신은 네. 이재명 그리고 민주당이 선거운동을 어떻게 하라라고 관여하지 않는다. 개입하지 않는다. 간섭하지 않고 코치하지 않는다. 또한 당신들의 우리 선거운동을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는 걸 코치에 대해서 원치 않는다. 니나 잘해. 니나 잘하세요. 니 누구나 잘해.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누구 나오라 말아라 라고 하는 선거운동 코치하는 것은 서로 후보 간에 금도입니다. 지켜야 할 금도. 그리고 사실은 대통령 부인은, 국회의원 부인은, 시장 도지사 부인은 선출된 권력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는 선출된 권력을 통해서 우리가 실현하고 싶어 하는 것을 각자 요구하는 걸 실현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선출된 권력이 아닌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민주당이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것도 도리가 아니고 또 이쪽은 할 얘기가 없어서 안 하겠습니까? 그러나 정치, 선거, 공직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그 가족들의 문제를 억지로 만들어 가지고 하는 그러한 것은 금도가 아닙니다. 그렇죠. 윤석열이 두렵습니까? 윤석열이 무섭습니까? 윤석열을 끌어내려 가지고 대통령 자격이 없습니다라고 하는데 힘이 붙이십니까? 그래서 이제 주변으로 이렇게 번지게 해서 주변 사람들을 괴롭히겠다라고 하는 것입니까?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은 그동안에 해왔던 일들을 계속하고 자기들이 지켰던 가치를 지키십시오. 성경에도 나옵니다. 아니 도대체 외모에 대해서 윤석열 눈 높은 사람이라고 들었어요. 저는 잘은 모르는데 결혼하기 전에요. 나이 50이 되도록 이쁜 사람 고르느라고 나이 50살 때까지 장가 안 간 사람이라고 그럽디다. 내가 아는 너무 많은 검사 출신들 그분하고 같이 근무했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소개를 하고 윤석열 스스로가 장가 안 간다는 소리 한 번도 안 했다 그럽디다. 고르고 골라서 윤석열이 저렇게 이쁘고 아름답고 그래서 50살 넘어서 고르고 골라서 선택한 사람에 대해서 추미애 또 뭐 손혜원 지금 같은 여자들끼리 그런 시비 할 수 있어요? 지금 당신들은 춘향이 같이 그렇게 이뻐 보인 줄 아세요? 그러지 마세요. 다 그런 식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그 외모를 가지고 시비를 건다는 참 걸 사람이 걸어야지 좀 안 그래요? 아니 시비를 걸만한 얼굴을 갖고 걸어야지. 질투가 나서 그런 거 같아. 좀 그러는 거지. 도대체 뭐 하는 거야? 대통령 후보 부인의 얼굴이 어쩌고 저쩌고 그런 것까지 시비를 할 정도로 없다 이거죠. 이해는 합니다. 여러분들 그 정도로 공격거리가 없다. 왜? 명색이 법무부 장관의 힘을 가지고 법무부 장관의 조직과 권력을 가지고 검찰총장을 때려잡으려고 얼마나 많은 정말 노력을 했습니까? 그래도 못 잡았지 않습니까? 오히려 키웠죠 윤석열을. 그러면 대권 주자로. 그러면은 포기해. 없으면 포기를 해야지. 왜 억지로 이렇게 만들어내갖고 스스로 그렇게 가라앉히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오늘 아주 어느 민주당의 인사가 이름을 차마 못 내고 했습니다. 우리도 부끄럽다. 그런 시비하는 게 민주당 우리도 부끄럽다라고 하는 것을 어디 인터뷰했습니다. 그래도 민주당 안에도 양심이 있는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아니 근데 이제 언제까지 안 나올 수는 없잖아요. 이제 행동을 하셔야 될 텐데 김건희 씨도 빨리 나올수록 좋지 않나요? 이제 아니, 저런 공격의 비밀을 나오고 안 나오고 하는 그것에 대해서요.
제가 봤을 때는 남편이 지금 대통령 출마를 했는데 활동을 안 하고 있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집에서 내조를 잘한 것도 활동이고 그렇죠. 또 나름대로 남편의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 뭐 코디네이터라든가 뿐만 아니고 사실은 남편과 같이 알고 있는 조직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도 활동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론의 풍향도 이렇게 알려주고. 예. 때 되면 나오지 않겠습니까? 나올 때 되면 나올 겁니다. 그리고요, 진짜 대통령 영부인, 대통령 부인, 대통령의 아들, 대통령의 형님, 대통령의 조카의 진짜 문제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너무 나서는 게 문제였어요. 그러지 않았어요? 어떤 대통령 아들들이, 어떤 대통령은 형님이, 어떤 대통령은 동생이, 어떤 대통령은 조카들이, 심지어는 맞아요. 처조카까지 이런 식으로 해갖고 너무 설치고 이것에 대해서 지겹지 않습니까? 대통령은 뽑아놓은 권력이고 대통령을 중심으로 나라 어떻게 되기를 바라는 게 국민들의 여망 아니었어요? 대통령 주변 사람들, 대통령 가족들 설치는 것, 나서는 것에 대해서 그동안에 무지막지하게 지적하고 그 부분들에 대해서 진절이 나지 않았었습니까? 뭐가 그렇게 조급합니까? 에? 그러게요. 아유. 그러지 마세요. 그냥 자기들 민주당 선거운동이나 제대로 하세요. 에? 민주당 지금 저 후보의 조카들이 뭐 그렇게 잘했습니까? 민주당 후보의 부인하고 연관된 이런저런 얘기들은 뭐고 후보 자신이 또 여다 들고 관련된 얘기는 뭐고 부끄럽지도 않아요? 공격할 걸 갖고 공격을 해야지. 윤석열을 상대로 하세요. 윤석열을. 두렵습니까? 예. 윤석열 무서워요? 피하지 마세요. 윤석열 눈 똑바로 쳐다보고 윤석열하고 싸우세요. 그만큼 공격할 게 없으니까 이제 그거예요. 가지고 다 그냥 공격거리가 없는 없으니까. 거예요. 공격거리가 없으니까 주변에다 대고 하는 거예요. 지금 어젠가요? 오늘 아침인가 의미심장한 얘기를 했는데 윤석열 후보가 그 김한길 씨를 데려온 것도 그 목적 같은데 완전히 그 판을 흔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창당에 준하는 어떤 뭐 정계 개편이 있을 거다. 그러니까 민주당 쪽에서도 자기가 정권을 잡으면 지자체 선거 그다음에 다음 총선까지 압도적으로 이겨가지고 정계를 완전히 개편하겠다. 이건 김한길하고 어떤 뜻을 같이 한 건가요? 저는 이 윤석열이 머리에서 나온 건지 윤석열의 의지에서 인지 예. 아니면 윤석열이 주변에 누가 있는 건지는 모르지만 네. 지금 김한길 카드는 네. 우리도 모르고 네. 지금 다 모르지 않습니까? 네, 모르죠. 근데 무섭습니다. 지금 이렇게 풍기는 게 그러니까 아주 뭔가에 소리 없는 완전히 태풍의 핵 같은 느낌이 듭니다. 김종인이를 포함한 예. 선대위 예. 말하자면 이준석이라든가 예. 지금 말하자면 병준이라든가 예. 이런 선대위는 다 드러난 거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기본적인 선거 운동과 활동을 하는 거예요. 네. 근데 김한길이는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선대위 조직에 포함되지 않는 조직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별동대는 거죠. 네. 별동대. 이 조직은 움직인지 안 움직인지조차를 모르는 그야말로 물밑에 오리가 발을 막 움직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지금 움직임이에요. 근데 이 김한길이가 하고 있는 일을 추측을 해보건데 네. 추측을 해보건데 뭐냐면 선거 운동에들 한 발 뛰라. 이 선거 운동에 막 치고받고 하는 이 선거 운동에들 한 발 뛰라.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하느냐. 첫 번째는 저는 이 어마어마한 국민 대통합, 국민 대화합, 네. 국민의 말하자면은 정치권의 대개편을 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무슨 얘기냐? 과거에 산업화 세력과 민주화 세력이 있었어요. 네. 이 산업화 세력들이 3당 합당을 하면서 그 중에 민주화 세력이 일본의 YS를 합쳤어요. 네. 그리고 그 전에 산업화 세력이었어서 신산업화 세력과 후 산업화 세력. 한마디로 해서 김종필이와 전두환 노태우 세력까지 합해진 3당 합당 플러스 김영삼 플러스 JP까지가 그렇죠. 됐었어요. 그런데 지금 누가 빠졌었냐면 DJ 세력이 빠졌었어요. 네. DJ하고 사실은 3당 합당을 먼저 하려고 했다 그럽니다. 하여튼 뭐가 어그러져 갖고 안 했었어요. 네. 그런데 지켜놓고 보니까 DJ도 지켜놓고 보니까 사실상 개혁 보수야. 약간 진보 보수야. 한마디로 말해서 여기도. 예. 그래서 지금 말하자면 386, 586들이 이 DJ 세력들을 밀어내버렸잖아요. 예. 열린우리당 만들면서 DJ 세력들을 빼버렸잖아요. 예. 그 빠진 세력들이 안철수하고 뭉쳐갖고 호남을 싹쓸이 한 번 더 해봤지만 그렇죠. 지금도 또 이제 그 사람들 갈 데가 없어.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보수야. 급진 좌파는 아니고 아니죠. 사회민주주의도 아니고
말하자면은 주사파도 아니에요. 이 사람들 가지를 끌어안으려고 하는 게 저는 말하자면 김한길이가 이 바로 DJ 민주당에서 수석도 하고 장관도 하고 그랬죠. 했었잖아요. 그리고 안철수 당 거기서 또 가서 당대표 됐어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민주당에서 당대표 2번에 원내대표 1번을 했고 또 이쪽에 와서 이제 저 안철수 당에 와서 또 대표를 했다 그 말이에요. 이 사람이 나서서 아까처럼 이 3당 합당 플러스 삼당 합당이다. DJ 끌어들이고 나머지 세력까지 끌어들이려고 하는 어마어마한 정계 개편, 어마어마한 대통합의 국민 대통합의 그림을 그리고 있는가. 한마디로 말해서 무슨 얘기냐면 좌편향, 주사파, 586 빼고 나머지 다 모이다. 다 말아. 다 모이다 이거죠. 다. 이것을 지금 하고 만약에 이게 윤석열이가 하고 있다고 하면요. 이게 완성만 되면 윤석열이는 5년 대통령 한 것보다 더 위대한 일을 하는 거예요. 더 위대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동안에 분열되고 갈등 막 뭐 서로 간에 대립하고 이렇게 해왔는데 그렇게 할 이유가 없는 사람들이 해왔었어. 그렇죠. 집권해놓고 정책하는 것 보니까 굉장히 합리 보수적인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더라 이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제 남는 게 주사파만 남는단 말이요. 386만 남는단 말이요. 이 386이요 어떤 상태가 돼 있냐면 아까처럼 위에 민주화 운동했던 선배들은 야 우리는 주사파까지는 아니야 하고 다 떨어져 나가버렸어. 그렇죠. 선배들은. 밑에는 요즘에 대학교에서요. 운동권 학생 하나도 못 받아요. 봤습니까? 운동권 다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대학교에 무슨 주사파가 있고 이게 그렇죠. 없잖아요. 운동권 학생들이 없어져 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후배도 없고 선배도 없어. 완전 딱 고립된 말하자면 섬 같은 사람들이야.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 이 386 이 사람들이 대학 다닐 때에 말하자면 지도자급에 있었던 임종석이라든가 또는 우상호라든가 아니면 이인영이라든가 이런 말하자면 완전 지도급에 있었던 사람들이 권력도 다 쥐어받고 자식들 유학도 보내받고 돈도 좀 가져받고 한마디로 다 기득권 세력이 돼버렸어요. 그렇죠. 하나도 기득권 세력들을 비판하고 비난할 자격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기득권 세력화 됐다는 거죠. 이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어떻게 되느냐. 윤석열이가 만약의 경우에 우선 지금 이 386을 제외한 나머지 세력들을 대연합을 하게 해가지고 출범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이제 일본 짱 나요. 일본의 자민당이 일본 자민당이 그렇게 극렬한 좌파 세력들이 다 찌그러져 버리면서 60년 넘게 집권을 하고 있어요. 60년 넘게 지금 자민당이 60년 넘게 그 자민당 안에 진보와 보수가 다 들어 있어요. 한 당이에요. 같은 당. 집권은 계속 하되 그 안에서 다양성과 다원성이 개파가 좀 있는 거죠. 그렇게 돼가지고 60년을 집권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면서 일본의 적군파들을 포함한 완전히 급진 과격 세력들은 어떻게 됐느냐. 거의 소멸 내지 사멸됐어요. 이제 지금 대한민국의 비로소 이념의 변곡점, 정치의 변곡점, 아까 지역구도의 변곡점, 이 모든 변곡점이 지금 시점인데 이걸 지금 만약에 윤석열이가 김한길이를 통해서 이걸 하고 있다. 이렇게 한다고 한다면요. 저는 대한민국의 정치 역사가 새로 쓰여진다고 봅니다. 대한민국 국민 통합이 완전히 새로운 시점에 접어든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386은 찌그러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자기들이 다 기득권 세력화 됐잖아요. 그럼 이게 반대로 이해찬은 20년 집권, 50년 집권을 넘어서 100년 집권한다 큰 소리 쳤는데 반대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네요. 그게 바로 말빵정이라는 거예요. 입방정으로? 그게 바로 말빵정이라는 거예요. 입방정 떨어가지고 그 반대가 되는 근데 그것도 잘못된 게 처음부터 그게 잘못된 거예요. 다 문재인 정권이 집권해갖고 당대표를 하고 있는 이해찬이 의원들 모아놓고 언론들 다 보는 앞에서 그 얘기를 했단 말이다. 보수를 괴멸시키겠다 그랬어요. 보수를 이런 말을 밖으로 끄집어낸 것도 잘못됐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자기들의 목표를 드러냈어. 속내를 드러내버렸어. 우리가 집권을 이제 하고 앞으로 이 집권하는 기운에 보수를 괴멸시키는 작업을 하겠다. 보수를 괴멸시키려고 해야 되려고 한다면 어쩌냐면 우리나라 헌법이 지금 보수 진보로 다 아르게 돼 있잖아요. 근데 지금 헌법을 깨겠다는 거예요. 국가의 시스템을 다 무너뜨려 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한 것이 바로 법원, 그다음에 검찰,
그다음에 모든 공직 인사들, 심지어는 군 인사까지 다 완전히 잘라냈죠. 네. 한마디로 시스템을 침몰을 시켜버려요. 침몰. 시스템을 침몰을 시켜버려요. 그래서 국가 재정도 완전히 두드러 깨부셔버려가지고 국민 30% 정도를 국가에서 주는 말하자면 이 지원금 갖고 묶어 살게 해가지고 어떤 정권이 교체돼도 이거 지원금 안 주면 들고 일어나서 폭동을 일으키게끔 만들 방향을 갖고 그렇게 막 돈을 쓰고 뿌리는 재정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었고 그다음에 공직 인사를 개판으로 만들었고 국가의 법 자기들이 이제 전부 걸리게 되어 있는 이 법 시스템을 다 두드러 깨버리고 이런 식으로 해왔던 거죠. 이 이해찬이가 입방정을 그것을 자기 그런 목표를 겉으로 드러내놓고 실천을 했었어요. 지난 했죠. 5년 동안. 근데 우리 국민들은 얼마나 똑똑합니까? 이건 못 알아차립니까? 금방 다 알아차립니다. 왜? 세계적으로 그런 식으로 보수 괴멸시킨 그런 정권들과 그런 나라들이 다 망했는데 대한민국이 그쪽으로 가는 걸 누가 보고 있겠습니까?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 정권은 결국 아까처럼 고립된다. 이해찬의 입방정과 실제로 지금 돌아가고 있는 것들이 네. 결국에 가서는 고립돼서 586 고립돼서 소멸 내지 사멸, 소멸 내지 사멸돼 갈 수밖에 없고 지금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윤석열과 아까 측근들이 김한길. 지금 이 일을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면 따봉 최고로 잘하고 있는 겁니다. 예. 와, 무지 원대한 꿈을 실현시키려고 김한길로 네. 하여금 네. 그 역할이죠. 뭐 김한길 그 전문가 아닙니까? 예, 그 전문가지. 그걸 지금 하고 있고 실제로 그렇게 가야 돼요. 또 야. 왜 이게 바로요. 유럽 전체적으로 해서는 신중도란 표현을 썼고 영국에서는 이걸 제3의 길이라고 했고 일본에서는 이게 바로 아까처럼 자민당의 60년 집권이고 대한민국에서도 이 시도 많이 했어요. 이미 DJ가 JP하고 손 잡았지 않습니까? 그렇지. 노무현이가 정몽준이하고 손 잡았지 않습니까? YS가 노태우하고 손 잡았지 않습니까? 이미 다시 해도 된 일들이에요. 지금 시간이 걸렸을 뿐이고 어쨌든 마지막 386, 즉 586들이 이제 찌그러져서 완전히 고립되고 소멸 이렇게 돼가고 있는 중이라고 저는 봅니다. 네, 그래서 그 무슨 그 별동대 예. 김한길로 하는 예. 별동대 이름을 뭐 새시대 무슨 예, 이런 그렇습니다. 식으로 다른 게 그렇습니다. 그런 거예요. 지금까지 네. 정치판을 완전히 완전히 갈아엎어서 갈아엎은 거죠. 새시대를 맞이하겠다. 맞습니다. 저렇게 된다고 한다면요. 마크롱은 지금같이 저런 말하자면 마크롱과 비슷하다고 내가 얘기했잖아요. 네, 그렇죠. 예. 그렇게 해서 잡은 마크롱은 전체 국회의원 공천할 때게요. 절반은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절반을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갈아치웠고 완전히 새로운 당으로 바꿔가지고 해서 기득권 세력들 또 구태 의연한 그런 세력들을 갈아치우고 완전히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능력과 또 안목을 가진 사람들로 해가지고 지금 프랑스는 성공을 했거든요. 네. 지금 나는 이대로 간다고 한다면 이번에 지방선거 또 그 뒤에 이어질 국회의원 선거에서 이런 물갈이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가능하다. 완전 새로운 정치 세력이 형성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새 시대에 맞는. 새 시대에 맞는 이게 원대한 꿈이 이루어질지 잘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네.